2022년 6월 15일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차트 분석, 개별 종목 분석이 그다지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황과 앞으로 저점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재생 속도를 1.25배 이상으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는 게 보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수치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게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락할 만큼 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1.14 약간 좀 많이 빠졌지만 역시 우리나라 시장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해와 홍콩 항생지수는 플러스로 마감했고, 항생지수는 1% 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증시도 영국 1.37, 프랑스 0.91, 독일 1.08% 모두가 상승해 주었던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계속해서 7일째, 8일, 오늘 차로에서 9일째인가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왔듯이 오랫동안 시장에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하락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신흥국 시장에 편입되어 있어서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는 개발도상국 혹은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비록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데 더해서 시장 규모마저도 여타 개발도상국의 증권 시장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는 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약세 시장이 됐을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는데 더없이 좋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자금을 많이 빼가는 거죠. 빼가다 보니까 환율은 뛰고, 환율이 뛰면은 역시 자금 이탈 속도가 가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무슨 식량 위기, 중국발 공급 우려, 공급 측면에서의 우려, 그로 인한 인플레,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고 감안하더라도 여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게 빠지는 것을 지금 해외 증시 지표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 종목을
개별 종목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과도한 하락이 나왔을 때 항상 시장에서 참고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PBR 지수를 살펴봅니다. 순자산 비율이죠. 근데 보통 개별 기업의 PBR 지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들의 총합을 모아서 PBR 지수, 코스피의 PBR 지수를 산정해 놓고 지수의 과대평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PBR 지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증시가 심리적으로도 지나치게 내려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코스피 역대 PBR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1998년 IMF 때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보이시는 0.78 2008년도 이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 때 떨어졌었던 낙폭입니다. 저도 이때 주식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때도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코스피가 천이 무너졌을 때 사방팔방에 돈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모을 방법이 없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PBR 지수가 0.78배, 약 0.8배 가까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 보시면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 영역대는 1배에서 1.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았던 그 코로나 때 0.59배, 0.6배까지 떨어졌었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딱 1배가 됐고,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거여서 연초에 나왔던 거라서 지금 1배이고, 현재는 지금 PBR이 1배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PBR이 1배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역사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했을 때 매수에 가담하고 시간에 투자하면 결국은 머지않은 시간 안에 수익을 냈던 경험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BR 밴드에 대해서 다시 하나 보겠는데요. 이게 화면에 다 안 들어오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2008년도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깨지는, 단기간에 깨지는, 그러면서 PBR이 0.81배까지 내려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경험했던 코로나 저점이 0.63배, 그리고 현재 2020년 6월 2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PBR 1배가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2532포인트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2 2532포인트, 여기가 PBR 1배가 되는 자리입니다. 색상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지수의 위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도 지금 지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간단히 현재 코스피의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차트상에 보여지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인가요? 3316포인트 3316포인트 이날이 고점입니다. 고점을 찍고 이렇게 정배열로 오다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이평선들이 모였고요. 이날 3313포인트를 고점으로 찍고 16포인트가 고점이네요. 3316포인트 고점으로 찍고 그 다음부터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면서 이평선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역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매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상승이 둔화되면서 이평선이 모이고 이렇게 역배열로 전환되는 순간이 나타나면 이 구간에서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물 투자 같은 파생 상품을 다루신다면 이런 데에서는 보통 대개 숏을 칩니다. 이때부터는 반등시마다 숏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선물 시장에서는 엄격하게 지킵니다. 주식 시장도 우리들은 현물을 주로 거래하지만 실제로 힘에 작용하는 거는 외국인에 의한 선물 매매에 의해서 우리나라 현물 시장이 좌우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배열이 되는 상황에서 역배열이 지속되고 여기서 61선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파란색 선이 61선입니다. 61선을 한번 깨지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61선에 닿을 때마다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폭락하기 직전에 살짝 넘어갔을 때 여기 이날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들이 쏟아져 나왔던 하루입니다. 저는 여기 이날 인버스로 대응했던 날입니다. 인버스를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던 자리인데요. 그리고 나서 요걸 한번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저점이죠. 저점이 뚫리자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박스를 하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박스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한 계단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도지가 나온 날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61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떨어진 날 6월 7일이네요. 화요일날 이렇게 떨어졌던 날 돌파가 실패했기 때문에 박스 하단인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다시 열렸다. 이 정도의 하락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날 도치가 나왔을 때 잘하면은 이날 하락이 멈춰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면, 상승 마감을 해준다면
이곳을 다시 저점으로 삼고 재차 60일 돌파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지없이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하단이었던 2546 이날 저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하단, 여기가 바닥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이 바닥이 깨졌으므로 지하실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마디에서 이 마디의 저점이 깨지면서 아랫마디로 내려왔었고 이 아랫마디가 다시 월요일날 깨지면서 다시 새로운 아랫마디로 진입하게 됐는데 그럼 이 아랫마디의 바닥은 어디일까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날 이 영역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의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하다가 8월에서 11월까지 등락이 거듭했던 이 박스권 이곳을 우리가 지지권역으로 기대해 봄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에 한번 고점을 보겠습니다. 2458 2458 2450 2458 여기가 고점이고요. 박스권의 고점 그리고 이 박스권의 하단부가 2266 2266 2458 이 박스권의 고점 그리고 2266 이 박스권의 하단 지수입니다. 어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깨졌을 때 2458선이 지지되기를 기원했는데 2457을 찍고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준 것이죠. 그러면은 이곳을 2458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이전 마디였던 이쪽 영역대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캔들이 어제 나와줬던 겁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바로 깨버렸습니다. 다시 깨졌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각오해야 될 부분은 이 박스권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458선이 지지되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수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어야 할 이번 하락의 바닥 구간을 2266까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시면은 2266짜리는 이 지점의 지지선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고점이기도 합니다. 2266짜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2458) 깨졌으니까 2266까지 열려있다. 요 2266짜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방송이나 어떤 증권가의 분석들을 보시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쏟아내는 무수한 공포스러운 뉴스와 견해와 데이터, 그 논리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움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락이 왔을 때 그때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었을지라도 그 공포로 인해서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차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편견, 뉴스나 공포나 탐욕,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탐욕의 구간이죠. 온갖 장밋빛 전망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혹은 요즘과 같이 온갖 공포스러운 악재 뉴스만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래서 영원히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시장이 우리의 냉정한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명한 행동을, 현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둔하게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바이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보통 그런 비유랄까 이미지들을 상상하는데,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소수의 아군들이 진을 치고 적군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아군의 리더가 사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발포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 것을 지시하지요. 그리고서 끝내 적군이 아군을 향해 몰려 들어옵니다. 이럴 때 지휘관이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쏘지 마라, 지금 쏘지 마라, 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사정거리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고 판단될 때 그 지휘관이 발포 명령을 내리면서 공격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때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내려올 때 그런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켜보는 겁니다. 바닥이 나올 때까지, 바닥의 기미가 차트상에서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 꾹 참습니다. 최대한 매수를 자제하고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제가 생각하는 사정권의 마지노선은 바로 이 아랫선 2266자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봉이 나올 때, 어제 이 양봉이 나올 때 이 지지선 2458선을 2547로서 저점을 찍고 반등해서 양봉이 나와줄 때 그 2458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단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금 비중이 한 약 2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20%를 들고 있다가 2266자리에서 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돌아 나가면은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고, 2300이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2300 아래에서는 나머지 20%를 모두 넣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도 깨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혹시나 물어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스탁론이라도 해서 받아볼 생각입니다. 2300 이하 이 구간은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포스러워했던 이것과 비견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 정도 코로나 때 벌어졌던 이 급락 구간만큼이나 매력적인 구간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안 보는 대신 기술적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PBR 밴드부터 보실 텐데요. PBR 밴드가 아까 2532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32가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PBR 한 배에 해당하는 지수입니다. 2532. 보통 0.9배, 그러니까 1배에서 10% 더 빠졌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9배면은 2532에 0.9를 곱하면 되죠. 그 값이 2279입니다. 2279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꾸 저것만 찍히네요. 이걸 내리고 2279 이거를 붉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넓게 보겠습니다. 이 붉은색 선이 2532 PBR 한 배에 해당하는 지수입니다. 2532. 그리고 0.9배 0.9배면은 보통 평상시 코스피의 주가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영역입니다. 2279자리입니다. 그리고 0.8배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0.8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를 경험하셨던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미국의 시티은행 같은 은행주들이 정말 몇 센트가 되는 휴지 조각으로 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다 줍줍했었죠. 0.8배면은 정말 흔치 않은 PBR 배수입니다. 그게 2279자리입니다. 2279자리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안에 하단과도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2279라는 수치가 공교롭게도 요 박스권 하단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모로 2279, 2280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고점 부근대이기도 합니다. 2279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1988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같은 정말 그렇게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0.7배입니다. 0.7배를 0.8배입니다.
PBR 0.8배는 2026포인트입니다. 2026포인트 0.8배, 2532가 1배, 2279가 0.9배, 그리고 0.8배가 2026짜리입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가 코로나 최저점입니다. 쭉 상승하다가 한 차례 상승이 멈추고 내려왔다가 지지받았던 자리입니다. 참 오묘하게도 이런 식으로 일치합니다. 숫자들이 2026까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 구간이 온다면 저는 스탁론을 쓸 겁니다. 해서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숫자는 2279 이 자리입니다. 2300 부근. 아, 0.7배도 있는데 0.7배는 표시는 0.7배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0.7배면은 1772짜리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전세계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운 국가들의 상당수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겠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는 2279짜리 여기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상황에서 2279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리를 말씀드리냐면 이 저점을 깼기 때문입니다. 깼기 때문에 새로운 하락 마디가 나온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간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돌아서 다시 우상향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있는 그 방의 하단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하단부가 바로 2279라는 자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걸 텐데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지수대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저점과 이번 시장의 최고점인 3316선 여기를 그었을 때 피보나치 조정대가 제시해주는 지수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요. 피보나치 이 선은 0에서 1까지 있고요. 이거는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반등하느냐에 대해서 그 반등의 기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저는 요번에 반대로 하락 저점에서 고점을 찍으면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881짜리 여기가 0.236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0.236은 보통 많이 참고를 하지 않고 많이 보는 자리가 0.382짜리 0.382짜리 그 다음에 0.618짜리 이 자리를 많이 봅니다.
여기 중간 가격은 0.5짜리고요. 0.5는 뭐 이렇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4분할 선을 그었을 때 같은 선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피보나치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바로 0.38이라는 비율과 0.618이라는 비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온갖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이 비율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비율에 따라서 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 피보나치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0.382짜리 2608선입니다. 2608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2600 요걸 좀 굵은 선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 이 선입니다. 검정색으로 하고 좀 더 진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 선입니다. 굵은색 선. 이 굵은색 선이 0.382짜리입니다. 보시면은 느끼시나요? 그리고 0.236짜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저점에서 고점을 이었을 때 피보나치 조정대가 보여주는 0.236짜리가 여기에서 지지권역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깨지자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지받는 자리가 0.382짜리 2608선 이 자리가 지지받는 모습이 또 확인됩니다. 잠깐 깼다가 돌파했고 재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다음은 0.618짜리입니다. 네, 0.618짜리 2166짜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 숫자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2447이라는 코스피 지수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수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리는 PBR 1배 자리 2532짜리 여기는 이미 깨졌고요. 그러면은 0.9배 자리 2279짜리 그리고 0.8배까지는 너무 머니까 피보나치 때 0.618짜리 2166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지러우니까 다 지워보고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0.618짜리 1배 24
2381, 2381짜리 그 다음에 2160짜리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PBR로 보겠습니다. PBR의 0.9배가 2279짜리 PBR은 붉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0.8배가 2026짜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꾸 나가버리네. 그리고 이 박스권의 하단 2266짜리 지금 2266짜리가 PBR 0.9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279, 2280짜리 2280에서 2260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게 될 요 영역대 238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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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6짜리 기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바닥을 타진해 볼 수 있는 현재 주가 상에서 말입니다. 이게 또 깨지면은 그 다음을 또 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밑에까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요 가격대 지금 제가 박스로 색칠해 놓은 요 가격대 요 위치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요즘 장중에 보면은 그 시장의 힘에 대해서 느껴지는데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용 물량 반대 매매 나오는 것들 그리고 스탁론은 수치에 안 잡히지만 스탁론 쓰신 분들의 반대 매매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초기에 급락이 나오는 거고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 주는 거는 그 급락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받으면서 적당히 올려서 수익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오후장에 들어서 쭉 밀리는 거는 오전장에서 수익을 낸 단기 매매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하고 나가면서 매도하고 나갈 때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오후장에서 힘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팔지 않고 계속 버티고 하다가 오후장에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느끼는 또 거기 참여자들이 그 다음날의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면서 미리 자발적으로 손절 물량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후장에서 나오는 그런 시장의 연속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하락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이겁니다. 요 지수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 남은 시간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